이번에 이제 그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많은 이제 언론사들이 주목했던 게 도대체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애당초 이화영에 대한 공소장에는 뭐라고 적시가 되어 있었냐? 이재명과 이화영 두 사람이 이제 공범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지금은 벌써 기소를 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못하고 있었던 검찰 입장에서는 1심 이화영 재판부에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화영의 이런 식의 로비 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당장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기소할 수 있겠고 실제로 해서 당장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심 재판부 똑같은 재판부 아니겠어요? 1심이 됐거나 이화영의 재판부나 뭐 이재명에 대한 재판부나 뭐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공범 관계로 엮여 있는 이화영에게 1심이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도 10년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백현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저기 이수진 선생 지금은 안타깝게 이제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죠. 한번 또 들어오셔야 이제 또 이렇게 코미디가 벌어질 텐데 뭐 어쨌거나 그 이수진 선생 같은 경우도 놀랍게도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판사 출신으로서 내가 백현동 판결을 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 쉴드가 부족하다.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이재명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백현동 판결이 바로 뭡니까? 김인섭과 이재명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김인섭이 같은 경우는 3천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성남시에 입혔다라고 하는 혐의로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범 관계라고 하고 그리고 한 단계 넘어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백현동에 대해서 또 어떻게 형이 선고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많은 언론사들 그리고 또 검찰 또한 어떤 내용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을까가 관심사였는데 이게 빠르게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거기 이제 기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정원 기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애당초 이번에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는 국정원의 문건 자체가 증거로 채택이 됐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증거로 채택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헛소리죠.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그 증거로 채택했다 그래서 문건의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판사가 보기에 말이 되는 부분과 말이 안 되는 부분을 걸러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걸러낸 부분들을 가지고서도 민주당이 판사가 지금 뭐 선별적으로 했다라고 막 발광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판사가 선별적으로 해야지 증거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다 받아들이니? 응? 뭐 제명인의 마을에 판사는 뭐 그런 식으로 하나 인민재판 하듯이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기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공개가 안 됐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체 내용은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내용에 대해 가지고 공개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미 언론사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다른 것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화영의 1심 재판부 그리고 그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무려 몇 번이나 등장한다. 104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 재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모든 내용을 봤었을 때 그리고 그 논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화영과 이재명의 연결고리를 1심 재판부가 사실상 확인해주고 있고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 104번이나 이재명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보였던 반응은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뭐 6번째 검찰 출석을 가면서도 검찰이 무슨 뭐 증거를 제시를 아무것도 안 했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증거를 안 내놨다 이러고 있고 지금 이제 개딸들 같은 경우도 제명인의 마을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김성태의 진술밖에 없지 않냐? 안부수의 진술밖에 없지 않냐? 관련인들의 진술밖에 없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러니까 얘네들이 정신병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성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쟤네들의 문제는. 왜냐하면 증거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피님 저희 그 다음 사진 한 가지 또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저기 뭐 성남시 뭐 성남시라고 해도 상관없고 저기 뭐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경기도라고 석자가 정확하게 적혀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지사라고 경기도지사의 직인까지 찍혀 있는 게 보이시죠? 저런
저런 식으로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이 북한에 몇 차례 갔다? 무려 4차례나 갔다라는 겁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4번이나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혀가지고 다른 데도 아니에요. 재준이 집으로 지금 보낸 거 아니에요. 재준이 사무실로 지금 보낸 게 아닙니다. 어디다가 보낸 거예요? 북한에다가 지금 보낸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재명이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화영이 혼자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 보고 그 말을 믿냐고요 도대체. 경기도지사의 직인까지 찍혀가지고 저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북한으로 보낸 공문, 검찰이 파악한 지금 공문만 하도록 무려 4번이나 공문을 보냈다라는 것인데 이화영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한 건데요? 조국처럼 무슨 뭐 그런 뭐 그 도장 같은 거 뭐 조작해가지고 입시비리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문서 위조하고 공문서 위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재명이한테 보고를 하고 이재명의 지사 그 직인을 찍어가지고 4번이나 북한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냈던 공문 가운데는 어떤 내용까지도 있냐? 그해 6월 달에 북한 측에서 야 경기도 이재명 너네 나한테 쌀 10만 톤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은 7월 중에 방북이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경기도에서 어떻게 했다? 쌀 지원 약속을 담아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쌀 10만 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게 뭐 너무 막 터무니없는 얘기니까 우리 집에서 뭐 10만 톤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갖다 놔요. 왜? 쌀 10만 톤이 이게 얼마냐? 2천억입니다. 2천억. 2천억 상당에 되는 어마어마한 쌀을 갖다가 보내주겠다라는 식으로 지원 약속이 담겨 있는 그 공문을 경기도지사 몰래 이화영이가 자발적으로 독단적으로 직인을 찍어가지고 공문을 보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진작에 그러면 이재명이가 이화영 어떻게 했어요? 찢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문까지 지금 다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이 혼자 했다, 독단적으로 했다. 이걸 도대체 누구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정확한 이재명의 워딩이 뭐였어요? 이화영 씨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김성태에 대해서는 조폭 출신 부패 기업가인 김성태를 전혀 모른다라고 했지만 법원은 전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 다음 사진 PD님 저희 한 가지 좀 띄워주시게 되면은요. 요 지금 사진이 유명한 사진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마 어딘지 대부분 모르셔야 정상. 이거 중국이거든요. 지금 북한이라고 할 뻔했네. 여기 지금 중국에서 지금 식사를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게 이제 안부수고요. 그 옆에 지금 이제 거북목 있는 사람이 김성태고 그 옆에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송명철, 북한의 이제 아태위 부실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화영이가 있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평화국장이라고 평화 그 무슨 뭐 거기에 뭐 부국장인가 뭐 그거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저렇게 지금 5명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식사를 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다른 데가 아니라 아태위 부실장인 송명철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두 사람이 식사하는 자리에 김성태가 왜 가겠습니까? 저 가가지고 이재명이 얘기한 것처럼 내입하려고 가겠어요? 트라이 그거 무슨 뭐 내복하려고 뭐 저 자리까지 가겠습니까? 이미 일단 저렇게 모여있는 것 자체가 경기도 쪽 인사랑 쌍방울 측 인사 두 사람이나 저렇게 모여있는 것 자체가 저 사진을 가지고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뇌가 없는 거잖아요.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으면 경기도를 제껴놓고 북한을 자기가 단독으로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추진했겠지. 뭐하러 저기 경기도 측에서 인사가 2명이나 저 가겠습니까? 저것뿐만이었습니까? 바로 저 자리에서 2019년도 바로 저 자리에서 이화영이가 전화통화를 걸죠. 누구한테? 제메이엠한테. 이화영이가 바로 저 자리에서 제메이엠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누구를 바꿔줍니까? 김성태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술에 취해가지고 당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 500만 달러 제 돈으로 하게 됐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요 얘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측에서 지금 해명이랍시고 하고 있는 게 뭐냐? 이재명이 해명이랍시고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아니 정치인이 전화를 한두 통 받냐? 내가 경기도 지사였던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전화 지금 거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걸고 인사치레로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술 취해가지고 전화 오는 경우 많거든요. 아유 뭐 성재준 씨 뭐 열심히 하고 있다, 뭐 나라 위해서 뭐 고생하고 있다, 뭐 별의별 전화 많이 옵니다. 그 이제 같이 지인분들께서 나 성재준이 알아 해가지고 전화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암만 제가 그렇게 전화를 많이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저한테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성재준 씨 나 500만 달러 그거 내 돈으로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생각? 그 인간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낯선 사람이 내 지인이 전화를 바꿔줘가지고 첫 마디 하는 얘기가 아이 성재준 씨 500만 달러 내가 하기로 했어요. 이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500만 달러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500만 달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재명이가 알고 있다 보니까 당황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이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 통화를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2019년도 7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필리핀 이제 그 마닐라에서 또 아태평화 국제대회 뭐 그런 게 열렸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또 뭐 가상화폐 이런 것도 뭐 북한에서 쓸 수 있는 가상화폐다 뭐나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소개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화영을 통해 가지고 김성태랑 이재명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어떤 지인이 저한테 누구를 바꿔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재주 씨,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겠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간첩 신고하고 있겠죠. 국정원에 전화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평상시 뭔가 정치인이 일반 사람과 뭐 이렇게 낯선 사람과 만나가지고 인사치레를 하는 얘기입니까? 한두 푼이 관련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수백만 달러가 달려있는 사업이고 500만 달러를 갖다가 보내겠다 500만 달러를 제 돈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어떤 정치인이 도대체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같이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간첩이 아니고서야. 이거를 그래가지고 법원에서도 정확하게 김성태와 이재명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라는 것도 다 지금 법원에서 그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갑자기 500만 달러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신병자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 이재명이 뭐하러 또 전화를 또 받겠습니까? 뭐하러 이화영을 통해서 또 전화를 연결하겠습니까? 이화영이가 아유 재명이 형 재명이 얘 좀 이상한 애니까 내가 그냥 전화 끊을게 이러고 끊겠지. 명백하게 누가 보든지 간에 김성태와 이화영, 이재명 세 사람은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에는 뻔뻔하게도 작년 1월 달에 KBS 뉴스9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인데 저는 기억이 안 난다.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 이게 이재명의 얘기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듣고 야, 치워라. 헛소리하지 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아마 많은 국민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